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회사 동기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위고비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그 동기들이 위고비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맞는 거를 고민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간헐적 단식 얘기를 했는데 뭐 별로 잘 안 먹히더라고요. 어떻게 굶냐. 굶는 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주사 안 맞으면은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주제가 위고비 주사 효능과 이제 맞아보니까 어떻더라. 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고자 하는 인간 본능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동기들하고 그런 그 점심시간에 이제 스몰 토크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더욱더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비만 치료제 트렌드하고 함께하는 네오크레마가 어떤가. 네오크레마는 비만 치료제의 효능을 더 이제 개선시켜주는 펩타이드를 만드는 회사로, 비만 치료제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퀴보노 님께서 이제 카페에 공유해 주신 글을 보고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비만 치료제 메가트렌드에 함께 올라탄 회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번 주에 분석하고 후속 분석까지 다음 주에 해보고 투자 매력도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BMA예요. 그래서 사업 모델과 진입 장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는 기능성 식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원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료의 B2B 판매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은 기능성 당, 그다음에 기능성 펩타이드, 그리고 상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DNF10이라는 게 기능성 펩타이드로 여기서 얘기하는 비만 치료제의 효능을 더 개선시켜주는 펩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펩타이드 비중이 39.5%, 그리고 당이 15.4%, 상품이 36.3%, 그 다음에 기타가 8.8%로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인 DNF10은 네오크레마가 2008년부터 사업화한 저분자 혐오율의 펩타이드로 지방 합성 억제를 통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는 이제 자체 브랜드로도 이 DNF10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이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의 원료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소재로 수출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 파트너사의 건강기능식품에 첨가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의 GRAS 인정을 받고 이제 미주 유럽 유통사를 통해서 시장을 개척했고, 일본에서도 제 기능성 표시식품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료 공급자로서 라이선싱 유통계약을 맺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사가 오버할 가능성은 없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근데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인증까지 확보해가지고 사실상 DNF10에 대해서 글로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NF10이 뭐냐? 천연 효모에서 유래한 펩타이드 혼합물로 동일한 효능을 내는 조성을 경쟁사가 임의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임상 데이터까지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DNF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특허로 보호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non GMO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들을
통해서 이제 그 DNF10 그 생산을 보호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후속 특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사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DNF10과 유사한 펩타이드 원료를 이제 당장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는 없지만 이제 최종 존엄 기능성 원료 시장 전체의 경쟁은 치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나 아니면 콜마 B&H, 노바렉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공액, 리놀레산, 그다음에 녹차 추출물 이런 전통 원료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원료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펩타이드 소재로는 케어젠 같은 기업들이 이제 미용, 헬스용 펩타이드를 개발했지만 비만 보조제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케민사의 슬렌데스타나 아니면 DSM사의 그 파블레스, 사피나사의 가르니시아 같은 다양한 다이어트 원료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런 그 다이어트 원료들이 DNF10하고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 그 전통 원료하고 이런 그 다이어트 원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DNF10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NF10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피텍시아인가요?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허의 인증 같은 걸로 기술적 혜자를 확보하고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차별화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비만 관리 시장이 원래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장인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2023년 이후에 GLP-1 계열 비만 신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으로 살을 뺀다라는 혁신 때문에 이제 그 체중 관리에 대해서 이제 약으로 이제 체중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점점 더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빠른 효과의 약물뿐만 아니라 이제 부작용 없이 서서히 체지방을 줄인 솔루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불용의를 가지고 어떤 의약품을 소비함으로써 이제 체중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점차 이제 대중한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그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전망에 따르면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3년에 67억 달러에서 2030년에 950억에서 1,500억 달러로 정말 폭증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이제 GLP-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주사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조요법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DNF10처럼 체지방 억제와 부작용 경감 기전을 함께 지닌 그런 원료는 드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NF10 has been shown to have no side effects such as diarrhea and headache. 다이어리아가 이제 그 탈장인가요? 그리고 헤드에이크는 두통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commonly associated with weight loss products, thereby offering peace of mind to both the manufacturers and consumers. 그러니까 이런 그 GLP-1 신약을 생산하는 생산자, 그 신약 기업들하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그 보조제다, 그 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덕분에 DNF10은 GLP-1 보조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일본 시장에서 판매가 두드러졌고 23, 24년에 미국, 유럽에서 GLP-1 붐이 일면서 이제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DNF10은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 조절로 이제 칼로리 섭취 감소를 유도하고 있고 8주간 복용하면은 하루 평균 이제 섭취하는 그 칼로리가 392칼로리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lin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average dietary intake of obese male and female adults consuming capsules containing DNF10 of 1 gram for 6 weeks was 392.38 calorie per da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over a 10-week perio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DNF10을 1g씩 6주 동안 복용한 이제 비만 남성, 여성, 성인들은 이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이제 392칼로리 정도 섭취가 감소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기 복용에 적합한 슬로우 다이어트 소재로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 트렌드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15년에는 3.2조 원 정도였는데 이제 점차로 이제 지불용이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국내외 수요 전망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성장 국면에서 DNF10 같은 과학 기반 체지방 감소제는 메가 트렌드에 확실히 올라탔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식약처 규제상 효능 측면에서 이제 체중 감소나 식욕 억제, 비만 예방 기능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으로 인정되지가 않아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건기식으로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건기식으로는 이제 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GLP-1 그 비만 치료제 보조제로서 이제 그런 그 입소문을 타게 되거나 아니면은 보조제로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표시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가지고 앞으로 매출의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해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DA가 그 GRAS 승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scientifically proven to reduce body weight through the regulation of appetite hormon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가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지속될 그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NF10 같은 경우에 특허받은 효능과 차별화된 기전을 지닌 원료로서 이제 식욕 억제와 체지방 감소 효과를 임상으로 입증했고 그다음에 부작용 없이 근육량을 보존한다라는 장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보게 되면은 DNF10 복용군 같은 경우에 칼로리 섭취를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중 및 복부 지방 감소로 이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근육이 유지되어 가지고 요요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이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원료로서 인식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이제 소비자층을 형성하게 되면은 다른 원료로 성분을 변경하기보다는 네오크레마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선호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선에 대한 공급자 협상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통망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인허가를 이미 받았고 벌써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입할 경쟁사에 대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CPM을 보게 되면은 좀 갸우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1년에 26.8%였다가 그게 점점 하락하다가 24년에 28.5%로 반등했는데 이게 이제 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불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25년에는 보게 되면 39.0%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률도 보게 되면은 이제 24년에 소폭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25년에는 이제 약 11%대로 급격한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왜 악화되었나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년에서 23년까지는 매출 정체 그리고 고정비 부담, 그 다음에 원가율 상승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역성장하는 동안에 가동률이 저하돼가지고 고정비가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정화진 상품 부문이 비중이 높았던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주요 원료인 유당이나 효모 같은 것들이 기초 재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좀 매출 원가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4년 이후에 수익성 반등은 구조적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고마진 제품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년 말부터 DNF10 수출이 폭증하면서 24년에 기능성 펩타이드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이 5.6%포인트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DNF10 같은 경우에 원가율이 비교적 낮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요 증대 시 전체 수익성이 급격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4년에 네오크레마가 대규모 증설 투자 없이도 기존 이제 기능성 당 설비를 전환해가지고 펩타이드 생산량을 확보함으로써 고정비 레버리지가 개선돼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 비용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증가나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판관비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22년에는 일부 자산 손상이나 아니면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이런 투자는 24년 이후에 결실을 맺어가지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격 설정력이에요. DNF10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료로서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 결정권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효능의 소재인 만큼 프리미엄 가격 책정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비만치료제 보조제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효과와 안전성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비만치료제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봤을 때는 가격보다는 효과와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한 네오크레마의 가격 협상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네오크레마가 이제 자발적으로 좀 가격 할인을 적용할 수는 있겠죠. 판매량 확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025년 이후에도 수요 초과가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증설과 이제 생산량 확대가 진행 중인데 보시게 되면은 기능성 당 생산 개발을 이제 기능성 펩타이드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런 이제 매출액 추이를 더욱더 이제 연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펩타이드 생산량이 목표치 대비해서 285%에 달할 정도로 이제 수요가 폭발적이고,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고 있는 당 라인을 전환해가지고 긴급 증산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나 생산 요소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원재료들이 이제 대체재도 많고 가격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어가지고 공급자 협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정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도 이제 워낙 약세시 이익률 개선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DNF10이 속한 틈새 시장 같은 경우에 네오크레마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가격이나 압박이나 마진훼손 같은 우려가 좀 낮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제, 보조제 붐으로 이제 수요자가 공급자를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판매 마진 확보에 더 유리해질 그런 환경에 이제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Q&A,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Q&A 진행해보고 오늘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올게요.